안녕하세요. 카이스트 마미손입니다. 오늘은 그 구독자님들의 그 질문 중에서요, ETF 갈아타야 되나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한 시청자분께서요, 이런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그 나스닥 100 ETF 같은 경우는 타이거 걸 추천하고 있죠? 타이거 나스닥 100 ETF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 구독자님께서 이런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많이 배우고 듣고 있습니다. 저는 킨덱스 미국 나스닥 100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타이거로 갈아타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킨덱스 그대로 쭉 나가는 게 좋을까요? 운용사도 많이 중요한지 해서 여쭈어 봅니다. 라고 이런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요, 제가 다른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내용인데, 미국 나스닥 100 ETF에 대해서 타이거, 킨덱스, KB스타를 비교한 표입니다. 자, 올해 1월에서 7월까지의 수익률과 분배금을 비교한 건데요. 자, 수익률과 분배금을 이제 비교해 보면은, 총 수익률은 타이거 22.58, 킨덱스 22.58에서요,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똑같습니다. 다만 KB스타는 조금 낮죠? 22.17로 조금 낮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KB스타가 왜 이렇게 낮냐면요, 물론 이 KB스타가 운용을 조금 잘못했을 수도 있고요. 이 KB스타 같은 경우 현재 들어가 있는 금액이 많지가 않죠? 그 ETF 금액이 많지 않으면요, 펀드 보수가 0.021이라고 제일 낮은 것처럼 적혀 있지만, 이 펀드 보수 말고 그 ETF에 들어가는 그 기타 비용이 있죠? 그 기타 비용 같은 경우에는요, 이 KB스타가 먹는 게 아니고 이제 다른 쪽에서 먹는 건데, 그 기타 비용 같은 경우는 이렇게 펀드 금액의 일정 정률로 빼가는 게 아니고요, 고정금으로 빼가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KB스타 같은 경우는 현재 그 설정되어 있는 금액이 많지 않기 때문에 고정금액으로 뗐을 경우에 이 펀드의 수수료가 좀 비싸지는 그런 단점이 있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총 수익률이 낮아지는 거 아닌가, 그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만, 이것은 제 추측임을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타이거와 킨덱스는요, 총 수익률이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둘 중에 아무거나 하셔도 됩니다. 근데 제가 왜 타이거를 추천했냐면요, 그때 타이거가 괴리율 관리가 조금 더 잘 되는 것 같아가지고 타이거를 추천드렸습니다만은, 킨덱스를 하고 계시면 킨덱스를 계속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래서요, 시청자분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나스닥 100 ETF 같은 경우에는요, 킨덱스나 타이거의 수익률이 거의 같습니다. 다만 괴리율 관리 측면에서 타이거가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서 타이거를 추천한 것 뿐입니다. 그래서 킨덱스를 하고 싶으시면 킨덱스를 하셔도 무방합니다. 다만요, 타이거가 좋아 보여서 타이거로 갈아타기를 하시고 싶으시면 기존의 것을 매도해서 갈아타기 하면 안 되겠죠? 왜냐면요, 그 매도를 하게 되면은 매매 차익의 15.4%가 세금이죠? 미국 ETF 같은 경우 매매 차익의 15.4%가 세금입니다. 그래서요, 지금까지 매수한 것은 그냥 놔두시고 향후 매수하는 것부터 타이거로 사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타이거든 킨덱스든 수익률은 거의 같으니까요, 킨덱스가 편하시면은 킨덱스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참, 그리고요, 또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이 나스닥 100 ETF나 S&P 500 ETF 같은 경우에 미국에 상장된 SPY나 트리플 Q 같은 거랑 국내에 상장된 킨덱스랑 타이거 같은 거랑 어떤 게 더 좋냐,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 계시던데요. 수익률 자체는 큰 차이가 없죠? 거의 비슷한데요. 저는 국내에 상장된 ETF를 좀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제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번에 한번 깔끔하게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ETF 투자의 팁을 좀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미국 ETF 같은 경우에요, 매매 차익의 15.4%가 세금이니까 장기 투자용 계좌와 단기 투자용 계좌를 별도로 만드시는 것이 좋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또 이런 질문 하실 거예요. 미국 ETF 같은 경우 무조건 다 장기 투자용인데 왜 단기 투자용 계좌를 만들으라고 하냐, 이러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제가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한번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미국 ETF에 투자를 하셔가지고 이미 30%의 수익을 보고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거기에 이제 돈이 더 생겨가지고 추가로 매수를 했다가 또 갑자기 돈이 필요할 수가 있겠죠? 갑자기 돈이 필요해서 매도를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나요? 만약에 추가로 한 100만원어치 매수를 했다가 돈 100만원이 갑자기 급해서 매도를 하게 되면은 괜히 세금을 많이 내야 되죠? 왜냐면요, 100만원어치 매수를 했다가 다시 매도한다고 했을 때 가장 최근에 매수한 금액에서 매도한 금액의 매매 차익에 대한 세금을 때리는 게 아니죠? 이때까지 누적된 수익의 매매 차익을 세금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괜히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렇죠? 이거 지금 제가 하는 말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는데, 이미 30% 수익을 보고 있는데 100만원을 더 매수하게 되면요, 그 100만원 매수한 것도 한 30% 수익을 봤다고 가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100만원을 매도하더라도 30% 이익의 15.4%를 세금을 떼야 됩니다. 그러니까 괜히 손해를 보게 되죠. 자, 이런 일을 방지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그래서요, 조만간 돈 쓸 일이 생길 것 같은 예감이 들면요, 이미 30% 수익을 보고 있는 미국 ETF 계좌 말고 별도의 계좌 또는 뭐 별도의 증권사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거기에 추가로 매수했다가 돈이 필요해서 매도하면은 세금이 거의 없게 되죠. 자, 예를 들어 별도의 계좌에 100만원어치 매수를 했다가 돈이 갑자기 필요해서 100만원어치 매도를 하게 되면은 이 별도의 계좌에서는 지금 현재 수익이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세금이 거의 없게 됩니다. 자, 이렇게 계좌를 좀 분리하는 게 세금 측면에서 좀 도움이 되죠? 그래서 장기 투자용 계좌와 단기 계좌용 투자를 별도로 만드시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것은 카마 경마대 누적 수익률입니다. 이제 시작한 지 20일 됐고요. 국내에서 거래되는 것은 오전 10시경에 찍은 숫자입니다. 자, 어젯밤에요, 상승한 것도 있고요, 하락한 것도 있네요. 자, 그리고 우리 토종맛 7번 오늘 1.13%의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누적 수익률 1.56%를 보여주고 있네요. 자, 오늘 기분 좋은 상승을 하고 있는 7번마입니다. 자, 그래서요, 1등은 여전히 6번마가 달리고 있습니다. 어제 좀 하락을 꽤 많이 했지만 누적 수익률 4.19%로 1등을 여전히 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2등은 여전히 3번마가 달리고 있네요. 어제 하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1.81%의 누적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3등은 바로 우리의 토종마 7번이 되겠습니다. 야, 우리 7번마 지금 순위권에 처음 들어온 거죠? 자, 3등 안에 처음으로 진입을 했습니다. 이야, 우리 7번마가요, 맨날 비실비실 하면서 순위권 안에 들어본 적이 없었는데요, 오늘 드디어 3등에 진입을 했습니다. 오늘 1.13% 상승을 하면서 누적 수익률 1.56%로 3등을 차지를 했네요. 야, 우리의 토종맛 7번 이 경주에 낄만한 자격이 있네요. 그쵸? 드디어 3등 순위권에 진입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3등에 진입한 7번마 어떻게 달리고 있는지 한번 구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토종 7번마입니다. 이제 삼성전자 우고요.
오전 10시경에 찍은 그래프입니다. 자, 최근에요, 폴더블 폰이 잘 팔리면서 함께 주가가 조금씩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이 주가 상황을 보시면요, 한때 외국인 매도로 쭉 떨어졌었죠? 그러다가 좀 반등을 해서 여기까지 온 상황입니다. 참 여러가지 우여곡절을 겪었는데요. 어쨌든 최근에는 조금 상승 기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제가 며칠 전에요, 그 삼성전자 매장에 가서 이 갤럭시 Z 플립을 실제로 구경을 한번 했습니다. 자, 이 사진 제가 직접 찍은 사진입니다. 자, 제가 이거 직접 봤는데요, 꽤 예쁘게 잘 만들었더라고요. 저도 하나 사고 싶더라고요. 이번에 나온 갤럭시 Z 플립, 이 바깥에 화면도 나오고요, 유튜브 영상을 여기서도 볼 수 있고, 사진도 이걸로 보고 찍을 수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나름 잘 만들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방수 기능이 된다면서 물을 뿌리는 그런 것도 시연을 해주던데요. 어쨌든 여러모로 잘 만들었기 때문에 잘 팔릴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다만 좀 있으면 이제 아이폰 13이 이제 새로 나오긴 하는데요. 만약에 아이폰 13과의 경쟁에서도 얘가 승리한다면 주가 상승이 더 탄력적으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자, 오늘도 제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요, 여러분들의 투자에 행운을 빌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